트럼프가 고려한다 그랬지, 싱킹한다 그랬지, 커밋먼트 하지 않았다. 누가 내가 꼭 그렇게 한데 그렇게 할지도 해볼까? 요 정도였지. 내가 그렇게 할게 이거 한 적 없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자기가 딱 해석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요렇게 말해줬으면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트럼프의 말을 옮긴 것이고, 또 하나 트럼프의 생각이 꼭 그렇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푸틴하고 회담하면서 바뀔 수도 있다.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 자, 일단 지금 15일에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푸틴 만나기로 돼 있죠. 이것들이 만나서 뭔 얘기를 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는 우크라이나하고 유럽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긴급 회의도 열었어요. 그리고 진해 당장 쫓겨가 있는데 지금 젤렌스키가 잽싸게 또 유럽까지 날아가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아따 걔들 시끄럽네 좀 달래줄게 그러고 유럽의 정상들하고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화상회의를 그냥 지난 간밤에 했어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안 됐습니다. 그 화상회의 결과가 뭐냐? 오케이, 일단 내가 저 푸틴이랑 협상을 하는데 내가 이거는 분명히 안 할게. 내 여기까지는 안 간다. 몇 가지 약속을 한 거야. 그 몇 가지 약속이 뭐냐? 요거는 이제 화상회의를 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전한 건데, 트럼프가 굉장히 명백하게 얘기를 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절대로 협상 대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안 건드린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쪽에 있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 다음에 자포리자, 헤르손 해가지고는 요거 떼준다. 아니다. 여기서 요거 2개만 떼준다. 등등등등 말이 많았는데, 암튼지간에 영토는 안 건드리기로 했다. 매우 분명하게 트럼프가 말했다라고 지금 마크롱이 전했다는 소식 하나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결렬된다면 2차 제재라는 거는 러시아 석유를 사가는 중국과 인도에 대한 얘기죠. 여기다가 지금 100% 요거 석유 사가는 나라들한테는 100% 관세로 2차 제재 때리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알래스카 회담이 결렬된다, 이 2차 제재가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요것도 이제 유럽 사람들이 전한 얘기입니다. 이게 발신자가 아까는 마크롱이었고 이번에는 유럽 고위공직자예요. 즉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이런 얘기 했다라고 지금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푸틴하고 얘기를 해야, 지금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푸틴이 이 얘기를 보면은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푸틴 입장에서 야, 너 결론 다 놓고 나랑 뭐 하자고 오는 거야? 너 나랑 무슨 얘기하게? 너 리스닝 엑서사이즈 하러 온다며 그냥 진짜로 듣기만 할 거야? 이러고 오고 이제 회담장 분위기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지금 마크롱이나 유럽에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한 게 아니라면은 트럼프는 일단 유럽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를 한 거고, 우크라이나도 안심시키는 얘기들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푸틴이 즉각적으로 지금 휴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양반도 전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 지금 종전에서 몇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죠. 일단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게 영토라서 그렇지, 영토는 어쩌면 부차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 부차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큰일 날 소리죠. 어쨌거나 영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토를 예컨대 우크라이나가 다 지켰다 해도 러시아가 또 쳐들어가면 그게 뭔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보장인, 안보라는 게 안전보장의 줄임말이죠. 보장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개런티죠, 개런티. 이 안보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보장이라는 건 뭐냐? 약속어음을 쓰든지. 근데 약속어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약속어음이면은 이건 진짜로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담보가 있죠, 담보가. 그러니까 담보 없는 걸 어떻게 믿냐? 이 담보라는 게 뭐냐? 되게 이제 군사력이죠.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 내지는 되게 이 동맹조약이라는 게 그렇죠. 만약에 네가 두드려 맞아? 우리가 얘 가서 때려줄게. 이게 이제 담보고 약속어음인 거고, 이게 개런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해 줄게, 안전 보장해 줄게,
근데 지금까지 얘기 나오는 거는 우리 미국은 발 뺄 거야. 유럽이 알아서 해. 였는데 안전보장을 해주는데 미국의 역할을 포함해서 라는 부분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이게 미국의 역할이라는 거지 US 밀리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그러면 군대 투입이 아니라면 미국의 역할이 뭐냐? 뭐 이미 나와 있는 거 있죠.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는데 대신에 유럽이 사다가 준다. 뭐 이런 정도도 역할이라면 역할일 수 있겠는데 뭔가 좀 미국을 포함한 안전 보장 그러면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미국도 일단 이력을 담당한다. 즉 담보가 돈을 얼마 빌리는데 내가 그 보증할 테니까 빌려주쇼라고 하는 것과 무슨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거 내가 보증할 테니까 빌려주쇼 하는 거랑과 같겠어요? 미국이 보증인의 한 명으로 들어간다라 그러면은 이게 보증의 값이 달라진다. 러시아 함부로 까불지 못한다. 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일단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안전보장도 해주고 이게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이 모든 싸움의 시작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본인부터가 이 나토 가입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나토 가입을 무산시키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영토를 떠나서 일단 나토 가입은 안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봤을 때. 그러면은 나토에 왜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안전을 보장받고 싶었으니까. 나토에 들어가면 뭐가 좋은 건데 미국이 지켜주니까. 근데 지금 이미 미국이 지켜주고 있잖아. 그럼 미국이 지켜준다는 약속을 좀 더 제대로 해달라. 요거만 하면은 사실은 나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푸틴을 선택하려 그러면은 그리고 나토 갖고 괜히 말들이 많으니까 아이 귀찮아 너 하지 마. 내가 뭐 무기는 내가 챙겨줄게. 대신에 돈으로 사가야 돼. 여기까지 트럼프도 생각을 한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생각하는 건 맞는데 자 이제 푸틴하고 회담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도대체 그놈의 회담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지금까지 트럼프 생각이 이거인 건 맞고 다만 푸틴하고 둘이 앉아갖고 뭔 얘기할지 그때 푸틴이 뭐라고 꼬드겼을 때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아니면 트럼프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푸틴이 요것만 해주면은 그거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딜이 될지 회담장 안에서 뭐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이게 변수다. 즉 지금 이제 미러 회담을 앞두고 유럽 정상들한테 트럼프가 이런저런 유럽이 듣고 싶은 얘기들을 거의 다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마지막에 미국 공무원이 딱 한마디 한 거지. 아니 뭐 듣고 싶은 얘기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 그거 확정된 건 아니야. 그거 저기 푸틴하고 회담하다 바뀔 수 있어. 지금까지 말한 거 다 무효. 약간 요런 느낌의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컨대 즉각 휴전에 안 들어가면은 2차 제재도 발효에 즉각 스위치를 킨다.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 역시도 아니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이 그렇게 약속한 건 아니야. 트럼프가 고려한다 그랬지. 싱킹한다 그랬지. 커밋먼트 하지 않았다. 내가 꼭 그렇게 한데 그렇게 할지도 해볼까? 요 정도였지. 내가 그렇게 할게. 이거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자기의 희망,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좀 들은 측면이 있다. 아예 없는 말을 한 건 아니다. 트럼프가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 그리고 트럼프 생각도 그거 비슷해. 근데 유럽 사람들은 자기가 딱 해석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요렇게 말해줬으면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트럼프의 말을 옮긴 것이고 또 하나 트럼프의 생각이 꼭 그렇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푸틴하고 회담하면서 바뀔 수도 있다.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회담장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몇 가지 이제 유럽에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몇 가지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회담이 잘 되면은 2차 회담 할게. 그리고 2차 회담은
젤렌스키도 부를게. 그러면서 또 덧붙입니다. 사실은 2차 회담이 더 중요할 거야. 즉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둘이 만나면은 전쟁의 상대자 우크라이나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종전 규칙을 정리를 하려면은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결국은 3자가 결론을 내야 되고 결국은 이 2차 회담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다만 1차에서 얘기 안 되면 2차는 아예 없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젤렌스키 달랜 거죠. 너 빼고 만난다고 너무 삐지지 마. 내가 푸틴 잘 달래갖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 잘 해갖고 그 다음에 내가 회담장 안 치고 너도 부를게. 지금은 너 오면 얘가 안 온대잖아. 일단은 내가 얘 좀 달래놓을 테니까 너 조금만 참아. 달래기. 요 정도의 톤으로 지금 이해하는 게 어쩌면 더 정확하지 않은가. 어쨌거나 트럼프는 푸틴 달래고 사실은 그냥 젤렌스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기 위한 절차라고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과연 그럴 것이냐. 사람들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여기가 이제 루안스크, 그 다음에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크림반도. 크림반도는 2014년에 일찌감치 떨어졌고 근데 법적으로는 그냥 불법 점령에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루안스크는 여기 보면은 이게 경계선 보이세요? 경계선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선 안에 빨간 칠이 된 게 있어요. 예컨대 도네츠크 같은 경우에는 빨간 선은 여기까지인데 경계선은 여기까지 돼 있죠. 그럼 요 구역은 도네츠크 주인데 러시아가 아직 점령을 못한 거예요. 즉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얼마나 진격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보통 요 권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방어망이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돈바스를 달라는 요청에 내가 응할 수 없다라고 한 그 얘기는 거기서 얘기한 돈바스는 도네츠크 플러스 루안스크예요. 즉 요거예요. 다만 여기서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돈바스를 다 달라라고 하면은 요거는 분명히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구역인데 요거까지도 달라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젤렌스키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국가 간의 협상을 한다. 특히 경계선, 쉽게 얘기해서 영토 또는 세력권 협상을 한다. 딴 거 없습니다.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까지가 세력권이에요. 그리고 협상을 외교관들이 제 아무리 현란한 협상 기술을 동원한다 한들 태생적인 한계는 이 군대의 힘, 현실적인 세력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현실적인 세력권을 뛰어넘어서 트럼프가 요거까지도 그냥 내가 요거를 너한테 다 돌려줄게. 근데 요 조그만 땅떼기 하나는 그냥 러시아 주자. 이래버리면은 푸틴 욕 직사게 먹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력이 다 집중돼 있거든요. 이 말하자면은 프랑스의 마지노 요새 있죠. 요 마지노 요새 부분을 전부 다 독일한테 떼주자. 대신에 스페인 땅 내가 이따시만한 거 줘줄게. 내지는 벨기에를 통째로 너한테 다 줄게. 그거 다 소용없다. 마지노 요새 뺏기면은 그냥 고속도로 뚫어주는 거랑 같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몇 번 길을 보여드렸지만은 우리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길이 이 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경부고속도로의 거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한 대구쯤 되는 거예요. 6.25 때도 낙동강전선 대구에서 싸운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말하자면 대구쯤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까지 몰려 있는데 대구를 그냥 떼줍시다. 대신에 전라도 다 줄게. 그게 뭔 소용이냐고. 대구 떼주면 그냥 부산도 다 넘어가는 거지. 이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영토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어쨌거나 트럼프는 영토는 우크라이나 영토는 무조건 지켜줄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덧붙였죠. 막상 회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막상 회담 들어가면 그 상황을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이 회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문가가 없다. 왜냐?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여기서 한 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정부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을
해고한 거예요. 이 잘린 공무원 중에서 NSC 직원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이 NSC 그 직원들 중에는 티 안 나지만은 러시아 분석하고 러시아하고 협상하면 전략 짜고 이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잘려버렸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자기 간만 믿고 들어갈 거야? 이 중요한 협상을 뒷받침해줄 스페셜리스트들이 없다라는 게 이제 걱정거리 하나. 또 하나는 트럼프가 푸틴이라 그러면 아주 좋아 죽어요. 예전에도 그 푸틴하고 헬싱키 회담이란 걸 했었어요. 헬싱키에서 만났는데 이 회담하는 장면 보고는 아주 유럽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내부에서도 놀라 자빠졌어요. 도대체 둘이서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 둘만의 친밀함이라는 게 사실은 이 회담 결과를 어디로 튈지 모르게 만든다.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100이 있다면은 99는 시나리오가 다 써진 상태에서 딱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나머지 1을 더해서 100을 만드는 게 정상회담이에요. 원래는. 이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적당히 사이가 좋은 나라는 한 90을 만들어 놓고 안 되는 몇 가지를 이제 정상 보고 좀 풀어 주십시오. 요건 도저히 안 풀립니다.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극적인 거는 이거는 지금 같은 케이스에 해당될 텐데 100 중에서 한 개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99가 다 돼 있는 상태는 밑에서부터 이 현안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다 정리해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도장만 꽉 찍으면 되게 밑에서부터 올라온 방식이 이제 일반적인 정상회담인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진짜 너무 얽혀 있고 돼 있는 게 한 개도 없어. 100 중에서 1도 없어. 그러면은 차라리 정상이 만나서 두 정상이 일단 딱 만나서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딱딱 갈래를 타주면은 가르마를 타주면은 밑에 그 밑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톱다운 방식으로 풀자. 극단적인 근데 흔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톱다운인데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은 다 엉클러지는 거예요. 그냥 배가 산으로 가는 거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다. 트럼프가 그냥 정상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었다면 전통적인 어떤 미국의 외교정책 방향 그다음에 그 철학 안에서 좀 외교정책의 연장선 안에서 이렇게 갈 텐데 이건 어디로 튈 줄 모르니까 더군다나 둘이 왜 이렇게 친한데 너 친한 사람이라고 뭐 떡 하나 더 주고 이러고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불안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 불안한 마음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미 트럼프가 영토는 안 건드린다라고 약속했지만 이런 수가 있어요. 이건 영국의 더 타임스가 보도한 방안인데 이게 요르단강 서안 스타일의 어떤 우크라이나 점령 방안을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구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간밤에 지금 몇 시간 안 됐죠. 분명히 우크라이나 영토 안 건드린다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거 익숙한 지도죠.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요래 그려요. 요래 그리는데 여긴 뭐 바다고 여기가 이제 가자지구죠. 그리고 요게 이제 여기 웨스트뱅크라고 적혀 있죠. 이제 이른바 요르단강 서안이고 여기가 골란고원이에요. 골란고원, 서안지구, 가자지구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얼마나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되네요. 보통 이제 됐다. 보통 이제 그 국경선을 실선으로 그립니다. 실선이죠. 근데 요 가자지구는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요르단인데 그 중간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따따따따따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실선으로 가요. 이게 뭐냐면은 서안지구라고 하는 곳의 성격이 우리가 그냥 편의상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국제법적으로는 요 땅이 애매한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냥 이스라엘의 점령지일 뿐이에요. 이게 196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뭐 얘기하면은 영토 갖고 분쟁의 해결하는 방안으로 1967년 이전 이후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이 서안도 그때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해 가지고는 이스라엘은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땅이요 그러고 있는데
국제법적으로는 그냥 이스라엘이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되면 뭐냐? 이러면은 점령하고 아까 얘기했죠. 세력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사실상의 영토입니다. 국제법상 영토가 아니라 사실상. 이거는 군대와 정확히 동의합니다. 그냥 군대가 거기 가서 활개치고 있으면 그 나라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인 건데 국제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이건 점령지고 이거는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서도 크하고 도네츠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 두 개를 끼워 넣는지 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동네를 서한지구처럼 그냥 러시아의 점령지로 만들자.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 땅 그러고 실선을 딱 긋는 게 아니라 아까 지도에서처럼 점선으로 따따따따.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틈만 나면 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에 영토 조항이 딱 있는데 이거 다 우크라이나 땅으로 돼 있다. 헌법을 바꾸자는 이거 못 준다. 내가 협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 안 줘도 돼. 그냥 점선으로 따따따따 해서 군대만 들어가면 끝이야. 요런 방안을 갖고 간다. 그냥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법적으로만 그래 너는 영토 안 뺏겼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군대가 일로 다 들어와 있네. 깽깽깽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말한 영토는 안 건드리겠다의 진짜 속뜻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또 사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 이거저거 해서 트럼프가 뭐라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 다음에 이미 너는 뭐 푸틴하고 만나면 뭐 다 내줄 것처럼 뭐 결론 나 있다 그러고 특히나 지금 요즘에 트럼프를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존 볼튼이에요. 그 트럼프 1기 때 안보보좌관이었죠. 제가 그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진짜 매파입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제 강경파죠. 특히나 대북 정책의 강경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에 충실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보기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식의 외교 정책은 위험천만하고 정말 아마추어적이기 짝이 없는 거죠. 막 틈만 나면은 이 양반이 이제 행정부에서 나온 트럼프하고 결별한 이후에는 가장 설득력 있는 트럼프의 비판자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 정책에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볼튼부터 찾아가는 거죠. 볼튼 또 마이크 대좀 신났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뉴욕타임스가 볼튼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한참을 긁어놨더니만은 열받아가지고는 진짜 이 불공정한 미디어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진짜 미치겠다. 무슨 푸틴하고 회담이 벌써 결론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도대체 니들처럼 얘기하면은 내가 모스크바하고 레닌그라드를 공짜로 가져다 줘도 이놈의 가짜뉴스 매체들은 이거는 좋은 거래가 아니라고 얘기할 거다. 니들은 그냥 내가 뭘 해도 욕할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뭘 해도 니들은 욕만 할 거다. 니들 같은 애들은 어차피 신경 안 쓴다 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그 가짜뉴스 매체들이 아니라 사실은 러시아에서 이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둘이 만나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벌써 진짜 회담의 의제가 뭔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 둘이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한다며. 근데 둘이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결론이 난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사실상 2번으로 제껴놓고 1번은 딴 얘기하더라. 북극 개발은 하나의 아이템이고 미러 관계 자체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게 더 상위 순번의 얘기라는 거죠. 북극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얘기라는 게 그 한참 뭐 예컨대 중국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안보상으로 보면은 요즘에 뭐 미국이 뭐 대만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 같이 들어가냐 마냐 그럼 싸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둘이 싸우기만 하면은 큰일 나죠. 양쪽 간에는 또 무역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러 간에도 우크라이나라는 현안이 있지만은 동시에 미러 관계의 현안이라는 것도 있다. 여기는 이제 그 안보 자체도 있고 경제도 있고. 왜 하필 근데 거기서 북극이라는 게 나오냐? 북극이라는 거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세계 지도를 보면은 자, 뭐 예컨대 이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요래 돼가지고 쪽인데 있고
해서 쭉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다시 쭉 지중해 쭉 들어왔다가 나가서 스페인 끼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 호주 하나 또 있고 여기 한반도 여기 샥 있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북극 그러면은 이제 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저 알래스카 있고 러시아 이만치 이런 건데 이거를 각도를 바꿔갖고 북극에서 이러고 내려다 보면은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죠. 그게 바로 지금 밑에 깔려있는 이 그림입니다. 캐나다가 요래 있고요. 알래스카가 요래 있고 이만큼이 시베리아 러시아예요. 그리고 여기가 요즘에 그 말 많았던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요 동네고 이게 지금 북극에 지금 저 얼음이 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북극 가운데 배들이 못 다니는데 이제 배들이 다니는 길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항로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 항로가 개발되면은 얘들 간의 직거래가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 다음에 유럽을 가더라도 요래 가면 더 편하게 가겠죠. 항로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하 자원이라는 게 하나가 있죠. 지난번에 그린란드 가서 껄떡껄떡 된 게 뭐예요? 지금 히토류잖아요. 자, 항로와 자원이 걸려 있는 문제다. 딱 생각나는 지역이 있죠. 중동이라는 곳이 지난 50년, 지난 100년 동안 국제정치의 중심 무대였어요. 왜냐? 석유라는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물류의 항로라는 수에즈 운하 20세기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정치의 역사는 수에즈 위기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중동에 있잖아요. 그게 자원과 물류라는 게 딱 합쳐진 대표적인 사례가 수에즈 위기였단 말이에요. 지금 틈만 나면 맨날 걸프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페르시아만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냥 걸프만 참고로 걸프만이라는 게 역전앞이랑 똑같은 말이죠.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 하여튼 걸프만 자원과 항로가 결합되면은 국제정치의 주무대가 됩니다. 자 이제 셰일 혁명 이후에 중동의 어떤 정치적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오죽하면 사우디가 지금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네옴시티 만든다고 잘난 척 시컷 하다가 이거 프로젝트 엎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자원과 항로의 만남, 새로운 국제정치의 무대는 어디냐? 북극이다. 이 북극을 둘러싸고 여기 캐나다 있고 여기 유럽도 좀에 있고 발트 3국 있고 러시아 있고 미국 있고 마침 회담 장소도 북극이네, 알래스카네. 이거는 마치 20세기 초에 이제 발포 선언 캐스쌓고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중동 지도를 한번 그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수에즈 위기 거치면서 영국, 프랑스가 미국 앞에서 깽깽깽깽 하고 다 쫓겨나가면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중동 질서가 재편이 되고 뭐 이제 그 20세기 후반의 국제 정세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기서 야 21세기는 북극이야. 니캉 내캉 이거 해먹자. 이게 지금 푸틴과 트럼프의 1차 관심사다. 우크라이나 뭐 대충 결론 난 거 아니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뭐 네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얘기한 거 니도 다 알고 있고 이심전심 염화미소 이 얘기 안 했잖아. 이 얘기 하자. 이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아무리 트럼프가 약속을 해도 이제 우크라이나나 유럽에서는 불안불안해 죽겠는 거죠.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통찰